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지미 도널슨이 실명 위기에 놓인 시각장애인 1000명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지난 30일 보도를 통해 1억 3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를 운영하는 지미는 최근 비영리 단체인 C 인터내셔널과 협업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 1000명의 안과 수술을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미와 협업하는 안과 의사 제프 레벤스는 백내장으로 실명한 비보험 환자를 돕는 기프트 오브 사이트 프로젝트를 20여 년간 진행한 의사입니다. 전 세계에 백내장을 앓거나 실명한 이들이 수억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협업을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안과 수술은 물론 일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현금이나 필요한 물건을 건네고 있습니다. 실명을 극복하고 대학에 들어간 제러마이에게 장학금 $50,000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력 저하로 운전을 못해 집에만 있었다는 사찰에게는 신차를 선물했습니다. 지미는 향후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케냐, 자메이카를 돌며 각국 시각장애인의 개안 수술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구독자들은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가장 낮게 예측했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치를 0.2% 올린 2.9%를 다시 내놨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유럽의 따뜻한 겨울 덕에 전반적인 경제 회복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또한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를 올려 1.4%와 5.2%를 제시했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물가가 하락하는 터닝포인트라고 진단하며 특히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이지만 연착륙이 가능해졌다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경제 둔화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8%인데 반해 지난해 3.4%, 올해 2.9%, 2024년 3.1% 등 상당 기간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IMF는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승리를 선언하긴 멀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한글학교, 한인회, 한인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해 한국의 전통 문화용품을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31일 재외동포 사회의 민족문화 유지와 계승, 세대 간 교류 촉진,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놀이 도구, 국악기, 전통 의상, 민속놀이 용품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문화 교육을 하거나 주류사회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은 21일까지 korean.net에서 하면 됩니다. 문의는 이메일 kimjy@okf.or.kr로 하면 됩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30일 시카고에서 한국어 축제 행사가 열립니다. 시카고 문상현 교육원장은 정다정 부원장과 함께 지난 31일 본사를 방문하고 미 중서부 지역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초, 중, 고등학교에서 300여 명이 참가하는 한국어 축제를 봄에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월드 랭귀지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는 전교생 65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시카고 공립학교 소속 건살로스 스컬러스틱 아카데미에서 열립니다. 히스패닉계 학생이 대다수인 이 학교 교장은 한인 김길태 씨입니다. 한국어 축제 행사는 2017년 태프트 고등학교, 2018년 켄터키, 2019년 시카고 문화회관에서 개최됐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행사가 중지된 후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문상현 교육원장은 중서부에는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가 13곳, 방과 후 클럽 활동으로 채택한 학교는 14곳으로 2,5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부터 부산의 중학교들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교류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CPS 소속 3개의 학교가 교류 대상입니다. 한편 오는 4월 1일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대면 행사로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29세 한인 여성이 한 고교에 출석해 학생 행세를 하다가 기소된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22세의 농구 부코치가 직접 여학생 농구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13세로 위장해 뛰다가 적발됐습니다. 버지니아 포트마우스 학군 측은 고교 여학생 농구 게임에 참가한 22세의 농구부 부코치가 학생 선수로 둔갑해 경기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3세 여학생의 신원을 도용한 것인데 여학생 농구 선수는 고교 3학년생으로 농구 토너먼트 경기가 열리던 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치랜드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를 찍은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부코치인 아리샤 보이킨스가 게임에 들어가 여러 번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구부 부코치는 학교에서 해임됐으며 당시 학교의 농구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13세 소녀도 향후 농구팀에서 뛰지 않을 예정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스코키에 들어서려는 중고차 딜러 카바나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작년 말 현재 일리노이주에서의 비즈니스는 가능하다고 전해졌지만 스코키 지역에 세우려는 딜러 건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바나 측은 비즈니스를 위해 유리로 된 밴딩머신 타워를 건축하려고 하지만 이 지역을 지나가는 철새의 이동을 막게 되고 그로 인해 날아가던 새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우려 속에 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미리 온라인으로 차종을 고르고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타워에 가서 구매한 차량을 픽업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코키시 측이 6개월 기한으로 작년에 발부해준 공사 퍼밋은 시한 만료가 됐습니다. 카바나 측은 다시 퍼밋을 신청하려면 스코키시 측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 중 회사 건물이 철새 이동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모니터링 시스템 등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비록 일리노이주에서의 영업 허가는 다시 받았지만 막상 스코키 지역에 유리로 된 자판기 모양의 중고차 딜러십 건축을 계속 추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기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행정실장으로 봉사했고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온 바 있는 오주영 씨가 지난 1월 27일 새벽 0시 15분경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해 한인 커뮤니티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2살 된 딸을 둔 오주영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간단한 눈 수술을 위해 시카고 다운타운의 R병원에 입원, 마취를 받은 지 몇 분 만에 심정지 상태가 2번이나 와서 수술을 중단하고 회복하려 했으나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데스플랜스에 있는 장기 급성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1월 26일 밤 6번의 심정지 사태를 겪으며 죽음과의 사투를 벌였으나 자정이 넘어 새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고인이기에 카톨릭장으로 1월 30일 월요일에 장례 미사를 드렸고 지난해 작고한 아버지 묘지 옆에 장지가 마련됐습니다. 나흘 전 그녀의 남겨진 가족의 부양비와 병원비, 장례 비용을 위해 고펀드 사이트가 오픈돼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